안녕하세요. 차 선생의 차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오늘은 차 이야기 중에 주제로 오늘 보이차에 관계된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보이차가 뭐 이게 진짜고 가짜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보이차 산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보고 싶어서 잠시 차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옆에 보이는 게 이게 뭔가 궁금하시죠? 이게 인두공차입니다. 보이차를 예전에 공납할 때, 이 청조에 공납할 때 이런 형태로 해서 덩어리로 만들어서 공납을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의 병차 형태로 나온 거는 보이차가 이제 외부로 판매되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렇게 나왔고, 정부에 공출되거나 공납되는 형태는 이러한 연차로 인두공차라고 해서 크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구한 지가 거진 한 25년 정도 이렇게 전에 구해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뜯고 있는 이유는 제가 뒀다가 나중에 한갑때 이후에 노년에 혼자서 조금씩 먹으려고 이렇게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오늘 보여드리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이차 산지다 그러면은 시방산나 지역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방산나 지역도 물론 보이차 산지로서 정확히 맞지만 처음에는 이 맹해나 맹납 지역이 주로 보이차를 생산했던 산지라고 저는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해 쪽에 가면 제갈량, 그러니까 삼국시대죠. 제갈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제갈량 시대에 제갈량이 군 병력을 이렇게 맹해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맹납 지역이죠. 맹납 지역에 이르러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도하가 어렵게 계속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서 그 도하를 하지 못하고 맨날 며칠을 거기서 이렇게 발이 묶여서 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 당시에 제갈량이 사람의 머리의 모양으로 밀가루를 반죽하고 그 안에 온갖 야채와 고기를 채워 넣어라 그래서 비롯됐다고 하는 게 지금의 만두라는 거죠. 만 사람의 머리다 그래서 만두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와 같이 그쪽 지역에서 그 만두를 빚어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서 물이 이렇게 불지 않고 비가 그쳤다. 그렇게 하고 많은 군사들이 강을 도하해서 위기를 모면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갈량에 의해서 만두가 유래되고 있고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차를, 그러니까 보이차죠. 보이차를 정부에 공납하거나 이제 공출할 시에 이와 같이 크게 만들어서 사람의 머리 모양으로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냈다고 이렇게 공납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인두공차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 인두공차는 최근에 와서는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소타차라고 해서 영봉왕차라고 해서 엄지손가락만한 타차 종류의 보이차가 있었고, 그 보이차를 기본으로 해서 또 타차가 있었고, 팽이 모양으로 버섯 모양으로 생겼던 것이 맹납 지역에서 나왔던 보이차로 유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납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인두공차나 아니면 병차로 주로 나오고, 맹납 쪽에서는 이제 이 버섯의 모양으로 만든 버섯 고리 모양의 차로 만들어진 그 차가 주로 많이 이렇게 유행했답니다. 그래서를 그 긴납차라고도 하죠.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청병을 가지고
타차처럼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떨궈서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가격대도 뭐 한 3, 4천 원, 2, 3천 원 하던 그 소타차가 지금이와 갖고는 가격이 한 2, 30만 원씩 하대요. 저도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맹해나 맥납, 스팡산나 이 지역의 보이차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재밌게 좀 전해지면 어떨까. 너무 상업적이고 너무 차 이야기라기보다는 상업적인 부분이 너무 커져서 그 재미난 차 이야기가 이렇게 좀 희석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지금 보이차가 북경대학의 그 박물관에, 농업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 100년이 넘었다라는, 그때 당시 지금부터 15년 전, 20년 전에 100년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됐겠죠. 그때 보관됐던 그 차 모양도 이와 같이 인두공차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두공차의 모양을 하고 있던 차였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인두공차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두공차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우님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한번 이 보이차, 인두공차에 대한 얘기를 한번 꺼내 봤습니다. 저도 이거 한 편 가지고 있는데 꽤 갖고 있는 보관을 갖다 하고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잘 몇십 년을 갖다 제 옆에서 잘 버티고 있는 요 녀석한테도 약간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노년에 저와 보태서 같이 이렇게 이제 저와 보태줄 차지만 이 인두공차 맹해나 맥납 쪽에서 주로 나오고, 이 맹해 쪽에서 주로 나오고, 맥납에서는 이 버섯 모양, 팽이 모양의 차로 이렇게 해서 보이차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흑차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보이차라고 하는데, 흑차하고 보이차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요즘에 흑차를 보이차라고 저희들이 많이 마셔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 보이차가 점점 희소해지고, 그 수요를 되찾으려다 보니까 어느 순간 흑차가 보이차로 둔급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이 스팡산나라는 지역은 맹해나 맥납보다는 좀 이렇게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어서 기온이 이쪽 맹해 맥납 지역보다는 약간 차다고 볼 수 있죠. 산지도 높고 그쪽이 열대 지방임에 인데도 불구하고 왜 고산지대로 올라가면 기온이 좀 낮은가 봅니다. 그래서 시방산나 지역이 맹해나 맥납 지역보다 좀 늦은 쪽에 차가 이렇게 잎을 태우고, 그 잎을 갖다가 다시 차로 만들면 이쪽 맹해나 맥납 지역보다는 조금 더 잎이 고우면서도 이렇게 그 시기에 맞는, 어떤 만드는 시기에 맞는 그 형태를 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방산나 지역에서 나오는 차잎이 조금 더 곱고, 그렇게 하고 향이나 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맹해나 맥납 지역이 맛이 좀 거칠고, 그렇게 하고 잎도 좀 세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두공차를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재미난 얘기가 될지 아니면 지루한 얘기가 될지는 다우님들의 어떤 생각에 달려 있고요. 저는 이걸 조금 더 재미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재미난 얘기도 제가 하면 별로 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얘기보다는 이 인두공차가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가 왜 자주 이렇게 만지냐면요, 이게 이렇게 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골이 져서 이렇게 버섯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골이 져 있어서 모양이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이거를 오픈을 하면 다시 싸놔도 이렇게 처음에 그 희소한 그 가치가 좀 맛이나 향이 달라질까, 그래서 오염될까 해서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오픈하지 않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